옛날 옛적 조선 한양 경복궁 깊숙한 곳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때는 1780년 무더운 여름밤이었지요. 19살 아리라는 어린 궁녀가 자신의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궁한 지 이제 겨우 2년, 아리는 아직 궁궐 생활의 엄격함과 화려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 아리의 하얀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리의 시선은 자연스레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유난히 밝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성진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워 아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바깥세 장인, 어떤 곳일까? 아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 아래 아련하게 터졌습니다. 아리는 궁궐에 들어오기 전 평범한 집안의 딸로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들판에 나가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가을에는 알록달록 물든 단풍잎을 주워 책갈피에 끼워 넣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된 후 아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궁궐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켰고 엄격한 법도는 그녀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아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뜰 안에 나무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저렇게 슬픈 피리 소리를 내는 걸까? 아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의 복도는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여전히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 근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아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궁녀가 밤늦게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아리는 겁에 질려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림자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사내였습니다. 옷차림은 비록 수수했지만 꼿꼿한 자세와 맑은 눈빛에서 귀족의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치명 냄새가 아리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아리는 숨을 멈추고 사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번에도 와서 화원으로 궁에 들어온 김민준이라 하오. 김대감댁 아들이오. 사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저는 이곳에서 숙직을 서는 궁녀 아리라고 합니다. 헌데 어찌 이 밤중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곳은 궁녀들의 처소라 함부로 드나드실 수 없는 곳입니다. 아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림 그릴 만한 곳을 찾다가 길을 잃었소. 죄송하오. 하나. 김민주는 말을 멈추고 아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내가 찾던 것은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대였소.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김민준의 얼굴은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진실했으며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아리 낭자,
내 그대의 이름을 알고 있소. 그동안 몰래 그대를 지켜보았소. 그대의 아름다움과 맑은 자태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소. 김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리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그건 아니되옵니다. 저는 궁녀이고 나리께서는 아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궁녀와 양반 자제의 사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 모두 무서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민준은 아리의 말을 가로막듯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아리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아리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가볍게 맞닿았습니다.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깊은 곳, 궁녀의 처소에서 금지된 사랑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민준은 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리는 김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아리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김민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비단 옷감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도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리와 김민준의 은밀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 별이 총총한 밤, 혹은 새벽녘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두 사람은 궁궐 안에 숨겨진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혹은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빈 정각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은 아리에게 궁궐 밖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리는 김민준에게 궁궐 안의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리 낭자, 밖에서는 지금 매화가 한창이라 하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꼭 춤을 추는 것 같소. 매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 언젠가 꼭 낭자와 함께 매화를 보러 갈 것이오. 그때는 낭자가 궁녀 아리가 아니라 평범한 여인으로 내 곁에 있을 수 있기를. 김민준의 말에 아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올 것이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오. 김민준은 아리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위험한 불장난과 같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언제 어디서 그들의 비밀이 발각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는 김민준에게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웠고 김민준은 아리에게서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빈 정각에서 만났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김민준은 아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리 낭자,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리. 아리는 김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눈빛만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사랑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궁궐의 숨겨진 장소들은 그들의 사랑을 속삭이는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별빛 아래, 혹은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김민준은 아리에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리 낭자, 이것은 내가 낭자를 위해 준비한 것이오. 부디 받아주시오. 아리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붓가먹 그리고 작은 종이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오. 낭자를 생각하며 그린 것이니 한번 펼쳐보시오.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연꽃 그림이었습니다. 활짝 핀 연꽃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잎사귀는 섬세한 붓터치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이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리는 감탄하며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아리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는 저 연꽃처럼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요. 내 곁에서 영원히 빛나주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빈 정각에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사랑의 속삭임은 잦아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리는 밤마다 김민준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꿈속에서도 김민준은 그녀를 찾아와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리는 김민준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설렘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리와 김민준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깊어져 갔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져만 갔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있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젊은 화원이 궁궐 안을 배회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궁녀들 사이에서만 쉬쉬하며 떠돌던 이야기가 점차 궐 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소문은 중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전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하게 명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을 배회하는 젊은 화원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냐? 내관과 상궁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당장 그 화원을 찾아내어 궐 안 기강을 바로잡도록 하라. 감히 궁녀들의 처소 근처를 얼씬거리는 자가 있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중전의 엄명에 궁궐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관들과 상궁들은 밤낮으로 궁궐 곳곳을 수색했고 궁녀들과 화원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궁녀들의 처소 주변에는 감시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아리와 김민준의 만남은 더욱더 위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더욱 애틋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 앞에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리 낭자, 이러다 우리 사이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지 중전 마마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오. 김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나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리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김민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궐의 차가운 벽과 엄격한 법도마저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굳건한 사랑이었습니다. 궁궐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리와 김민준의 만남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빈 정각에서 만났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김민주는 아리의 손을 꽉 잡으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리 낭자, 더 이상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은 위험하오. 낭자와 함께 궁을 떠나고 싶소. 아리는 깜짝 놀라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궁녀가 궁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궁녀는 평생 궁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고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나리, 그건 아니되옵니다. 궁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소. 허나 이대로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소. 낭자를 이 차가운 궁궐 안에 가둬두고 싶지 않소. 김민준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는 망설였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였고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굳은 결심과 뜨거운 눈빛은 아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빈 정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겨 미래를 약속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은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고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미 누군가에게 발각된 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몰래 지켜본 궁녀가 있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중전에게 고한 것입니다. 그날 밤 궁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리와 김민주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엄청난 위기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전의 처소에서 분노의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소리란 말이냐. 중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리와 김민준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궁녀와 화원의 사통이라니. 뭘 안에 음란하고 불경한 기운이 가득하구나. 당장 그 두 사람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중전의 부르령의 궁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처소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김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아리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아리, 너는 즉시 중전 마마를 뵈러 가야 한다. 그리고 의금부로 압송될 것이니 그리 알라. 내관들은 아리를 에워싸고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리는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며 내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아리가 끌려간 곳은 의금부였습니다. 차갑고 음침한 분위기의 방 안에는 냉혹한 표정의 신문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궁안에서 사내와 사통을 해. 썩 그 사내의 이름을 대지 못할까? 신문관은 호통을 치며 아리를 윽박질렀습니다. 아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의 이름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내 인연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게냐? 좋다. 그렇다면 내 년을 기둥에 묶고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할 것이다. 신문관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형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리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콱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아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와 신문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내여. 아리를 풀어주시오. 나리, 아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오. 그리고 그 사랑은 죄가 아니오. 김민준은 신문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괘씸한 놈, 내 놈이 감히 궁녀와 사통을 하고도 뻔뻔하게 사랑을 운우네. 좋다. 내 놈의 소원대로 두 사람 모두 사약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신문관은 비웃으며 두 사람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명했습니다. 신문관의 잔혹한 선고에 아리와 김민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리와 김민준은 각각 다른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은 두 사람의 앞날처럼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감옥 바닥에 웅크려 앉아 김민준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달빛 아래 속삭이던 사랑의 맹세,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밤, 그리고
마지막 밤, 빈 정각에서 나누었던 뜨거운 입맞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아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리, 보고 싶습니다.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김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김민준 역시 감옥 창살 틈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아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리의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아리, 내 사랑. 김민준은 나지막에 아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리, 비록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오. 저 달처럼,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오. 김민준은 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달빛을 통해 아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지라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준이 달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아리를 그리워하던 바로 그 순간 아리 역시 감옥 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소복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리뿐입니다.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준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리와 김민준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혹은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운명보다 질긴 영원 불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감옥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아리와 김민준은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에서 끌려나와 대전 앞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죄인처럼 묶인 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 아리는 김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굳은 결의를 읽었습니다. 김민준 역시 아리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더 진실하고 더 강렬하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읽고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임금이 대전에서 나와 옥자에 앉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냉엄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희미한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궁녀와 화원의 신분으로 감히 궁궐 안에서 사사로이 정을 통하여 궁궐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그 죄를 어찌 다스려야 하겠는가?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아리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임금 앞에 엎드려 고했습니다. 폐하, 신첩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허나 김 공자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모든 것은 천한 신첩의 잘못이오니 부디 김 공자께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리의 간절한 애원에 김민준이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신이 아리를 유혹하였나이다. 모든 죄는 신에게 있으니 아리에게는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민준은 아리를 감싸며 자신의 죄를 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모습에 옥좌에 앉은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격한 법도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임금은 천천히 눈을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궐의 법도는 엄중하니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금의 말에 아리와 김민준은 절망했습니다. 사약을 면한다 해도 궁궐 밖으로 쫓겨나 서로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짐이 특별히 그 죄를 감하여 주겠다. 임금의 말에 아리와 김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리는 궁녀의 신분을 박탈하고 궁궐에서 내쫓을 것이다. 먼 시골 마을로 보내져 평생 속죄하며 살도록 하라. 김민주는 변방으로 보내 20년간 군역에 복무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하라. 임금의 판결은 두 사람에게 가혹하면서도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면했지만 서로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김민준 역시 임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의 명 받들겠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후 그대들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때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다. 임금의 말에 아리와 김민주는 물론 대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의 판결은 엄격한 궁궐 법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리와 김민주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깨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폐하 그 형벌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옵니다. 저들은 궁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중죄인들이옵니다. 마땅히 사약을 내려 본보기를 보여야 하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데비였습니다. 데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리와 김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마마마, 사약은 너무 지나친 처사이옵니다. 임금은 난처한 표정으로 데비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무엇이 지나치단 말씀이십니까? 궁녀와 화원이 정을 통했는데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을 살려두면 앞으로 누가 궁궐의 법도를 따르겠습니까? 데비는 꼿꼿하게 서서 임금을 압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좋습니다. 폐하께서 정 그러시다면 저들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도 저들이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절대로. 데비의 말에 아리와 김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의 허락보다 데비의 저주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센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임금은 무거운 침묵 끝에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저들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시지요. 저들을 끌고 나가라. 임금의 명령에 내관들이 아리와 김민준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전을 나서기 직전 김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아리, 20년 후 마을 오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꼭 만나자. 김민준의 외침은 궁궐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민준을 향한 굳은 맹세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떠났습니다. 아리는 궁궐에서 쫓겨나 이름 모를 시골 마을로 향했고 김민주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머나먼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데비의 매서운 감시,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마저 거스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밤마다 김민준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지만 20년 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역시 변방의 거친 환경 속에서 고된 군역을 치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도 그는 아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날, 아리는 이른 새벽부터
마을 어귀누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민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늠름해진 모습이었지만 아리를 향한 눈빛만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아리, 나리,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엇갈렸던 두 개의 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듯했습니다. 아리,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났소. 나리.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리,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아리.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지난 20년간의 그리움과 고통을 모두 녹여버릴 만큼 달콤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다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궁궐에서의 신분도 대비의 저주도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